아버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오늘 밤달이 너무 밝네요. 바닷바람이 이 집의 모든 비밀을 들춰내는 것 같아요. 나도 잠이 오지 않는구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와. 내 안에 타오르는 갈증처럼. 아, 너는 들리니? 파도가 세게 치는 소리.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소리야. 뒤돌아보며 깊은 눈으로 속삭인다. 아버님, 제발 그렇게 바라보지 마세요. 저 달빛도 저 대신 얼굴을 붉히고 있잖아요. 더 가까이 다가가며 흔들리는 눈빛으로 아, 넌 모르겠지. 매일 밤 하얀 모래 위에 남은 너의 발자국을 따라 걷고 나는 조용히 뒤따라가. 파도가 너의 발끝을 감쌀 때마다 내가 그 물결이 되어 내 피부에 닿고 싶다는 생각을 해. 너의 뜨거운 숨결을 품고 싶어. 가느다란 손으로 야은 잠옷자락을 꽉 쥔다. 아버님, 만약 이게 죄라면 파도도 더 이상 해변을 두드리지 못할 거예요. 아버님이 가까이 오실 때마다 내 몸은 뜨거운 모래처럼 타올라요. 누군가 나를 깊이 파묻어주길, 정말 깊이. 살짝 어깨를 만지며 목소리가 떨린다. 아, 난 두려워. 이 젖은 모래에 한 번 빠지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아. 눈을 감고 한숨을 쉰다. 오늘 밤 파도 소리가 더 거칠어요. 아버님도 들리시죠? 바다의 숨소리가 내 심장처럼 무거워요. 내일 아침 이 모든 게 거품처럼 사라진다면 아버님은 후회하실 건가요? 거품은 사라져도 모래는 끝내 너의 흔적을 남기겠지. 영원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채널의 멋진 시청자 여러분, 익숙한 시간에 다시 찾아왔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할 달콤한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를 좋아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모두 읽고 답변 드릴게요.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볼까요? 박태민 씨의 집은 제주도 서귀포에서 유명한 부자 가문으로 하얀 모래 위의 파도가 부드럽게 밀려오는 그 섬에서 벌써 5번째 건조한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박태민 씨 가족은 해산물 사업을 하며 지역에서 가장 큰 배를 여러 척 가지고 있는 부유하고 권력 있는 집안이었죠. 하지만 새로 들어온 며느리의 이름은 여전히 모든 시선과 수군거림의 중심이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설인, 그 이름은 부드럽지만 어딘가 신비한 저주를 담고 있는 듯 했죠. 사람들은 설인의 미모를 받아가 이 집에 내려준 희귀한 진주라고 불렀어요. 그녀의 몸매는 가냘프지만 파도처럼 생기 넘쳤고 그녀가 걸을 때마다 햇살 아래 반짝이는 작은 파도 같았죠. 길게 늘어진 검은 머리결은 바닷물처럼 빛났고 그 아래로 드러나는 하얀 목덜미는 밤의 달빛조차 질투하게 만들었어요. 몸에 꼭 맞는 면 소재 한복은 잘록한 허리와 매끈한 피부, 그리고 파도처럼 풍만하고 부드러운 곡선을 더욱 돋보이게 했죠. 여름밤, 그녀는 얇은 비단 잠옷만 입고 있었고 등대에서 비치는 불빛이 그녀의 하얀 가슴을 2개의 빛나는 진주처럼 드러나게 했어요. 섬 사람들은 박태민 씨 집이 어떻게 그런 그림 같은 며느리를 얻었는지 궁금해했고 수많은 어부 청년들은 아쉬워하며 생선장수 아주머니들은 질투했죠. 하지만 아름다움은 마치 바닷바람처럼 깊은 욕망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어요. 박태민 씨는 올해 60이 넘었고 오랜 선장 생활로 단단한 체격을 유지했지만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젊은 시절 폭풍우 속에서 배를 몰던 날카로운 눈빛이 이제는 며느리의 모습이 스칠 때마다 잠시 빛나곤 했죠. 처음엔 그저 고인이 된 부인을 닮아서라고 생각했지만 그 감정은 밤마다 점점 커져 폭풍처럼 그를 괴롭혔어요. 때로는 한밤중에 깨어 며느리의 하얀 목, 매끈한 어깨, 풍만한 가슴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못한 채 감정을 억누를수록 불길은 더 거세졌죠. 밤이면 설이는 해변 모래 위로 나가 차가운 바닷물에 몸을 씻었고 물방울이 피부 위에서 진주처럼 빛났어요. 달빛의 머릿결이 실크처럼 빛났고 얇은 옷 아래로 숨쉬는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죠. 나무집 안에서 박태민 씨는 조심스레 문을 살짝 열어 그녀를 바라볼 뿐 감히 다가서지 못했어요. 파도 소리와 그녀의 움직임, 작은 소리마저 그의 내면 깊숙이 새우며 들었죠. 어느 날 설인이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다가 박태민 씨와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그는 마치 금지된 진주를 훔친 듯 달콤하면서도 아픈 기분이 들었어요. 그 후로 밤마다 그 장면이 꿈에 나타나 그를 지치게 만들었죠. 제주섬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복이 많아 시아버지에게 딸처럼 사랑받는다는 사람. 두 사람의 눈빛이 이상하다고 조심하라는 사람도 있었죠. 설이는 다 들었지만 조용히 미소만 지었어요. 아무도 그녀의 눈 뒤에 깊은 외로움이 있다는 걸 몰랐죠. 그녀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쓰다듬어지고 소중한 진주처럼 바라봐지기를 갈망했어요. 남편인 민주는 능력 있는 선장이었지만 늘 바다 위에 떠돌아 젊은 아내를 큰 집에 혼자 남겨두었어요. 매일 밤 그녀는 차가운 베개를 끌어안고 흐릿한 잠에 들곤 했어요. 몸은 파도처럼 넘실거렸지만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갔죠. 어느 날 밤 소나기가 몰아치고 파도가 포효하며 나무집 지붕에서 물이 흘러내렸어요. 설이는 창문 앞에 서서 검은 바다를 바라봤고 번개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진주처럼 하얗고 입술은 붉고 눈은 어둠에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죠. 박태민 씨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파도 소리에 젊은 시절과 돌아가신 부인을 떠올렸어요. 그러나 오늘 밤 감정은 달랐고 묘하게 아프고 타오르는 상처 같았죠. 부엌에서 소리가 나자 설이는 겉옷을 걸치고 나갔고 박태민 씨가 창문을 닫느라 어깨가 다 젖은 걸 보았어요. 그녀는 다가가 부드럽게 수건으로 그의 어깨를 닦으며 아버님 다 젖으셨네요. 제가 닦아드릴게요. 라고 속삭였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숨결 하나만큼 가까웠고 박태민 씨는 며느리의 머릿결에서 풍기는 바다, 내음과 꽃향, 맑은 빗물의 향기를 맡으며 가슴이 저릿했어요. 그저 가벼운 접촉이었지만 감정은 끝없이 이어졌죠. 이튿날 아침 햇살이 젖은 야자수 사이로 창문에 물방울처럼 맺혔고 모든 것은 마치 파도가 시선에 새로워진 듯 했어요. 하지만 이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만큼은 결코 햇빛 아래 드러날 수 없었죠. 설이는 갈매기 소리에 눈을 뜨고 하얀 잠옷을 어깨에 걸치고 살랑거리며 방을 나섰어요. 바다 내음이 아직 피부에 남아있어 스스로도 놀랄 때가 많았죠. 부엌에서는 박태민 씨가 나무 식탁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척하면서도 사실은 문 쪽 매일 아침 며느리가 들어오는 그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설인이 나타나자 모든 소리가 잠잠해졌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물을 따랐어요. 하얀 목덜미가 햇살 아래 반짝이고 어깨가 얇은 천 뒤로 드러났죠. 박태민 씨는 괜히 미간을 찌푸리며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설이는 그에게 코코넛 물을 내밀며 아버님, 시원하게 코코넛 물 드세요. 라고 했고 코코넛 향과 그녀의 머릿결 냄새가 공간을 신비롭고 매혹적으로 채웠어요. 그는 계속 그녀를 바라봤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살짝 지으며 눈길을 피해버렸죠. 아무도 몰랐지만 때때로 그녀 역시 뜨거운 시선을 느끼며 피부 아래로 무언가가 스치고 마음 깊숙이 파고드는 것을 느꼈어요. 그 후로도 모든 일상은 평온히 흘렀지만 이름 붙일 수 없는 변화가 찾아왔죠. 박태민 씨는 설인이 해산물을 준비하는 부엌 앞을 지날 때마다 일부러 오래 머물며 그녀를 바라보곤 했어요. 그러면서 젊은 시절 이미 세상을 떠난 아내와의 추억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오히려 설인의 모습이 남아있는 마음을 뒤흔드는 파도처럼 다가왔죠. 설인도 그 시선을 느꼈지만 피하지도 너무 신경 쓰지도 않고 미소로 받아들이며 조용히 지나쳤어요. 집안의 모든 풍경, 낡은 의자와 나무 식탁,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까지 모두가 말 못할 안개에 쌓인 듯했죠. 밤이 다시 찾아왔고 설이는 침대에 누워 머리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바다 위를 반짝였고 바람에 실려온 짠내가 방 안 가득했죠. 매일 밤 그녀는 누군가에게 안기고 쓰다듬어지기를, 두 어깨 사이에 차가운 공백이 채워지길 바랐어요. 남편 민주는 여전히 바다 위에 있었고 인사만 남긴 메시지도 점점 줄어들었죠. 설이는 조용히 이불을 덮었지만 왜인지 모르게 박태민 씨의 시선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설레었어요. 때로는 꿈에서 하얀 모래사장을 달아나고 뒤따라오는 익숙한 그림자와 강한 숨결, 듬직한 품이 있었죠. 아침에 깨어나면 심장이 두근거렸고 마치 처음 사랑을 시작한 소녀처럼 어리둥절했어요. 건조한 계절이 지나가고 제주도는 더욱 뜨거운 햇살에 휩싸였어요. 산호초가 바다 멀리서 빛났고 공기는 파도와 모래에서 올라오는 열기에 눌려 있었죠. 설이는 얇은 비단 옷을 입고 있었고 몸매는 햇빛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으며
깊은 눈동자엔 아무도 모를 비밀이 담겨 있었어요. 어느 날 서린이 해변가에 야자수에 물을 주고 있는데 박태민 씨가 지나가다 멈춰서 그녀의 굽은 허리와 탄력 있는 몸매, 물에 젖은 피부를 바라봤어요. 서린은 그 시선을 느꼈지만 고개를 살짝 돌려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유혹이자 도전처럼요. 박태민 씨는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서린아, 덥지 않니? 내가 대신 물 줄게. 라고 말했어요. 서린은 물방울처럼 반짝이는 눈으로 괜찮아요, 아버님. 저는 제 손으로 야자수를 돌보는 게 좋아요. 아버님은 쉬세요. 라고 대답했죠. 박태민 씨는 조용히 서 있다가 서린의 어깨에 살짝 손을 올렸어요. 아주 가벼운 접촉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그 온기가 퍼지는 걸 느꼈죠. 서린은 손을 빼지 않고 미소만 지으며 깊은 눈길로 그를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없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갑자기 무거워져 모든 말이 어떤 거대한 것에 눌린 듯 삼켜졌죠.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집에는 박태민 씨, 서린, 그리고 나이든 가정부 할머니만 있었죠. 서린은 바다생면 소재 한복을 입었는데 옷자락이 잘록한 허리를 감싸 하얀 피부와 건강한 가슴 곡선을 돋보이게 했어요. 그녀가 구운 생선을 집을 때마다 하얀 가슴이 부드럽게 떨려 노란 조명 아래 공간을 꿈결처럼 흐리게 만들었죠. 박태민 씨는 몰래 그녀를 바라보다가 급히 시선을 돌리고 심장은 쿵쾅거렸으며 손이 식탁 위에서 살짝 떨렸어요. 가정부 할머니는 두 사람을 이상한 눈빛으로 보다가 아무 말 없이 식사를 계속했어요. 식사 후 서린은 조용히 식기류를 정리했고 박태민 씨는 현관 앞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바닷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릿결 향이 공기 중에 퍼졌고 그 향기는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그날 밤 박태민 씨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어요. 그는 창가에 앉아 해변을 바라봤고 서린은 달빛 아래에서 옷을 말리고 있었죠. 얇은 비단옷이 몸에 달라붙어 곡선이 그대로 드러났고 하얀 피부는 모래처럼 빛났어요. 길게 늘어진 머릿결은 어깨를 감싸고 있었죠. 서린은 옷을 말리며 해녀들의 민요를 조용히 흥얼거렸고 그 맑은 목소리는 파도 소리처럼 투명했어요. 박태민 씨는 마치 홀린 듯 그녀를 바라봤고 오래 억눌러 왔던 달콤하면서도 쓰라린 욕망이 솟구쳤죠. 그는 젊은 시절 선장으로서 묻어두었던 감정이 다시 깨어나는 걸 느꼈어요. 서린이 돌아서며 그의 시선과 마주쳤고 두 사람 사이에는 해변 모래만큼의 거리만 있었지만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파도 소리와 차가운 달빛만이 남았어요. 서린은 가볍게 미소 짓고 돌아섰지만 박태민 씨는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이 금단의 바다로 들어섰음을 알았어요. 모든 욕망이 태풍처럼 일렁였죠. 밤하늘은 집을 짓누르고 바닷바람은 창문 틈을 파고들어 파도 소리와 함께 비밀을 속삭였어요. 서린은 창가에 서서 멍하니 바다를 바라봤고 몸은 얇은 실크 잠옷 아래 고요히 숨었어요. 달빛이 높은 곳에서 쏟아져 내려 그녀의 몸을 커튼 위에 그림자로 그렸고 그녀가 걸을 때마다 옷자락이 무릎을 스치며 피부가 달빛에 반짝였죠. 어깨는 바닷바람에 살짝 떨렸고 거실에서 울리는 시계 소리에 시간은 멈춘 듯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 남았어요. 그날은 제주 남해신을 기리는 제사가 있어 온 섬이 해변에 모여 웃음소리와 말소리로 가득했어요. 그러나 사람들 속에서도 서린은 옛 조개 속 진주처럼 빛났어요. 섬의 어른들은 박태민 씨 집 며느리는 진짜 그림 같다 며 수군거렸죠. 남자들의 시선은 그녀의 하얀 피부와 동그란 어깨, 산호처럼 붉은 입술 위를 스쳤어요. 박태민 씨는 모든 걸 보고 있었고 자랑스럽고 질투와 욕망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잔치가 끝난 뒤 모두 해변에서 바람을 쐬었고 서린은 조개 껍데기를 씻으며 머리칼을 길게 늘어뜨렸어요. 하얀 파도가 그녀의 목과 곡선진 어깨를 감쌌죠. 박태민 씨는 야자수 뒤에 숨어 그녀 피부에 맺힌 물방울까지 훔쳐보았어요. 그녀가 일어나 머리를 짜면 얇은 옷 아래 가슴이 드러났고 피부는 윤기나게 빛났으며 곡선은 숨결에 따라 움직였어요. 서린은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태연하게 멀리 보며 살짝 미소 지었어요. 해풍이 세차게 불어와 손수건이 손에서 떨어지자 그녀가 몸을 굽혀 줍는 순간 박태민 씨와 멀리서 시선이 맞닿았죠. 그 찰나 둘은 뜨거운 해류에 휩싸인 듯 숨조차 쉴 수 없는 감정에 말문이 막혔어요. 밤이 내리고 모두 집으로 돌아가자 큰 나무집엔 박태민 씨, 서린, 그리고 할머니만 남았어요. 집은 더욱 넓게 느껴졌고
어둠은 더 짙어져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서리는 거실에서 어부수첩을 넘기며 앉아 있었고 노란 등이 볼을 붉게 물들였어요. 박태민 씨가 들어와 마주 앉아 두 사람은 말없이 바깥 바람 소리만 들었어요. 아직 안 자니? 그는 잠긴 목소리로 물었고 서리는 네, 잠이 안 와요. 라고 답했어요. 오늘 밤 달이 맑구나. 서린이 올려다본 눈은 바다의 별처럼 빛났고 입술은 살짝 열려 있었어요. 박태민 씨는 목이 말라 심장이 뛰었고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죠. 아무 말도 없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은 곧 터질 듯 팽팽했어요. 서린이 천천히 머리를 만지며 실크 잠옷 아래 어깨를 드러냈고 그녀의 움직임은 과하지 않은 유혹처럼 금기를 넘어설 용기를 시험했죠. 그날 밤 서린은 해변에서 조개의 껍데기를 주웠고 달빛에 그녀의 실루엣이 반짝였어요. 박태민 씨도 어망을 확인하는 척하며 나갔지만 실은 그녀의 온기가 가까워지길 바랐죠. 야자수 뒤에서 마주친 순간 서린은 놀라 손이 떨려 조개 껍데기를 모래에 떨어뜨렸고 박태민 씨가 그것을 집으며 손끝이 그녀의 손가락에 닿았어요. 파도처럼 부드럽고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죠. 조개 껍데기가 참 예쁘구나 라고 말하자 서린은 네, 예뻐요 라며 미소 지었고 두 볼은 달빛에 붉게 물들었어요. 내 어머니도 밤마다 조개를 줍곤 했단다. 박태민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숨을 쉬었고 서린은 고개를 숙이며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할 무언가가 있죠. 그쵸? 라고 했어요. 그래, 떠나도 남는 향기가 있지. 박태민 씨의 시선은 그녀의 입술, 머릿결, 밤 공기에 떨리는 어깨에 머물렀죠. 밤이 이어지고 서린은 잠들기 힘들어졌어요. 눈을 감으면 침대 곁에 서 있는 박태민 씨의 모습, 최면을 거는 듯한 그 시선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녀가 몸을 돌리면 이불이 어깨에서 미끄러져 하얀 가슴과 잘록한 허리가 달빛에 드러났고 그녀는 베개를 껴안으며 심장이 미친 듯 뛰는 걸 느꼈어요. 피부는 붉어졌고 바람처럼 파도가 일렁였죠. 같은 밤 박태민 씨 역시 잠들지 못하고 집안을 서성였어요. 젊은 시절에도 느껴보지 못했던 갈망과 수치심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두 사람은 얇은 나무벽 하나를 두고 방이 나뉘어 있었지만 하얀 밤 속에서 마음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죠. 어느 날 저녁 민준이 바다에 며칠 더 나가 있겠다고 연락했고 집엔 오직 두 사람과 벽에 들이운 희미한 불빛만 남았어요. 서리는 부엌에서 몸에 꼭 맞는 잠옷을 입고 있었고 섬세한 곡선이 천 너머로 드러났어요. 박태민 씨는 문턱에 앉아 욕망과 외로움이 숨길 수 없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서린아, 잠깐 아버지 옆에 앉아줄래? 그는 낮고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죠. 서린은 조용히 곁에 앉았고 두 사람은 숨결이 들릴 만큼 가까웠어요. 파도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고 박태민 씨는 불쑥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가벼운 손길이었지만 둘 다 파도에 휩쓸린 듯한 감정에 잠겼죠. 서리는 손을 빼지 않고 고개만 살짝 숙였고 입술은 떨렸어요. 아버지, 그는 말하고 싶지만 차마 말하지 못했어요.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 다정하고도 갈망이 가득했죠. 그 순간 모든 금기의 경계가 흔들렸고 조금만 더 가까워져도 넘어설 것 같았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힘이 그를 붙잡았고 박태민 씨는 손을 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들어가 쉬어라. 밤이 늦었구나. 서리는 조용히 일어나면서도 반쯤 두렵고 반쯤 아쉬운 눈길로 그를 한 번 더 돌아봤어요. 그녀의 그림자는 문 뒤로 사라졌고 박태민 씨는 밤새 꼼짝 못한 채 앉아 마음속에 가장 거센 갈망을 끓이고 있었어요. 제주도의 건조한 바람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부잣집의 공기는 한낮의 태양보다 더 짙고 뜨거웠죠. 젊은 며느리와 권력 있는 시아버지의 이야기는 파도와 함께 해변의 소문으로 떠돌기 시작했어요. 어시장 아주머니들은 서린이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렸어요. 요즘 서린이 더 예뻐진 것 같아. 시아버지가 남편보다 더 챙겨준다던데 저렇게 예쁜데 누가 안 탐낼까? 농담 섞인 말이었지만 이 부자 집안의 조용한 생활을 끊임없이 흔들었죠. 서린은 여전히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지나갔지만 속마음에는 거센 폭풍이 일고 있었어요. 밖에서 박태민 씨는 항상 엄격하고 권위 있는 얼굴이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떨리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한가한 오후 그는 현관에 서서 서린이 조개 껍데기를 줍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검은 눈동자와 잘록한 허리가 걸음마다 흔들리는 걸 보고는 자기도 모르게 입맛을 다시곤 했죠. 그는 스스로 변명했어요. 그저 착하고 성실한 며느리일 뿐이야.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본능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밤이 찾아오면 며느리 서린의 그림자가 박태민 씨의 꿈을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어요. 바다 내음과 어깨, 풍만한 가슴이 그의 노쇠한 영혼을 홀리듯 감쌌죠. 서린은 언제나 단정함을 잃지 않았고 미소와 조용한 목소리 외엔 아무것도 내비치지 않았지만 그녀의 몸은 날이 갈수록 이상할 만큼 아름다워졌어요. 붉게 물든 두 볼, 물빛처럼 빛나는 눈동자, 산호 같은 붉은 입술, 매일 아침 머리를 풀고 흰면 한복을 입으면 그 몸매는 바닷결처럼 유연했어요. 해가 쨍한 날이면 땀이 목을 타고 어깨를 따라 가슴골까지 흐르고 생선을 손질할 때마다 얇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주방을 유혹적인 향기와 빛깔로 채웠죠. 바닷바람 한 줄기만 불어도 그녀의 머릿결에 스민 소금기와 향이 박태민 씨를 밖으로 이끌었고 그는 늘 그럴듯한 핑계를 대며 그물을 점검하러 나왔어요. 그녀를 볼 때마다 침을 꿀꺽 삼키고 눈은 그녀의 떨리는 가슴에 박혀 있었으며 가슴 속 파도는 잦아들지 않았죠. 어느 날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박태민 씨의 오래된 친구였죠. 점심 식사 때 서리는 구운 생선이 담긴 쟁반을 들고 나와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풀어진 머리칼이 등 위로 흘렀으며 어깨가 비단옷 아래 살짝 드러났어요. 그 친구는 섬에서 유명한 호방한 인물이었는데 서린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이 집 며느리는 정말 진주 같네. 아버님 복도 많으셔. 라며 연신 칭찬했어요. 그 시선에 박태민 씨는 속이 뜨거워졌고 자랑스러움과 은밀한 질투가 뒤섞였어요. 그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린의 손을 잡고 부엌으로 끌며 낮게 그러나 단호하게 아버지가 직접 치울 테니 넌 방으로 올라가. 여기 남지 마. 라고 했어요. 서린은 놀란 듯 그를 바라봤지만 곧 물러났고 걸음은 파도처럼 가볍고 머릿결의 향기는 집안 가득 남았어요. 친구는 비웃듯 고개를 저으며 그 복이 화가 될지 그건 자네 손에 달렸지 라고 말했죠. 밤이 내려오자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고 파도가 울부짖으며 빗물이 나무집 지붕을 두드렸어요. 서리는 창가에 앉아 얇은 가운을 걸쳤고 하얀 다리와 따스한 어깨가 드러났어요. 박태민 씨는 처마 밑에 기대어 노란 불빛 아래 며느리의 실루엣을 눈에서 떼지 못했죠. 집안엔 두 사람뿐 파도 소리와 한숨이 뒤섞여 침묵의 순간마다 파도 하나가 고백처럼 느껴졌어요. 박태민 씨는 안으로 들어와 손이 살짝 떨리며 서리나 밤이 쌀쌀한데 방으로 올라가자 아버지가 얘기 좀 하자꾸나 라고 했어요. 서리는 놀란 눈길로 그를 봤지만 거역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박태민 씨는 침대 끝에 앉아 옷자락을 매만졌고 어두운 빛이 그녀의 얼굴에 드리워진 채 눈은 깊고 입술은 무언가를 털어놓고 싶은 듯 말려 있었어요. 그는 가까이 앉아 두 사람은 겨우 숨결 만큼 떨어져 있었고 서로의 심장 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했죠. 잠시 망설이다가 그는 손을 그녀의 손 위에 얹었어요. 서리는 놀라듯 움찔했지만 손을 빼지 않았어요. 여인의 향기가 방을 가득 채웠지만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울려 순간이 깨졌어요. 서리는 손을 빼며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방을 나갔고 박태민 씨는 허탈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다음날 제주섬은 소문으로 들끓었죠. 누군가는 한밤중에 박태민 씨와 며느리가 방에 있는 걸 보았다고 했고 소문은 점점 퍼졌어요. 집안의 어둠은 더욱 짙어졌죠. 서리는 여전히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엔 불안이 번졌어요. 박태민 씨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척했지만 매일 밤 금단의 꿈에 시달리며 뜬 눈으로 지냈어요. 파도 같은 욕망은 이미 일렁이고 있었고 두 사람 모두 이 비밀을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폭풍이 닥치면 끝내 무너질지 알지 못했어요. 건조한 여름밤이 깊어갈수록 그 뜨거움은 모든 그늘을 태워버렸어요. 박태민 씨는 젊은 며느리의 환영에 시달리며 비단옷 아래 투명한 몸, 달빛 같은 하얀 어깨, 입술이 떨리며 누군가의 이름을 속삭이는 꿈에서 식은땀을 흘리곤 했죠. 하지만 그는 그 꿈이 끝날까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이미 자신이 달콤하지만 차가운 금기의 진주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아침이면 서린이 먼저 일어나 집 앞 백사장을 쓸고 박태민 씨는 문 뒤에 숨어 그녀의 발걸음, 숨결, 머리카락에 맺힌 바닷물 한 방울까지 지켜봤어요. 자신이 이렇게 급격히 늙어감을 느낀 적도 살아있다는 욕망과 질투,
두려움을 이토록 강렬하게 느낀 적도 없었어요. 서리는 말수가 적어지고 얼굴엔 쓸쓸함이 맴돌았어요. 마을의 수군거림, 가정부의 의심, 남편 민준의 무관심까지 그녀의 마음을 유리상자에 가둔 듯 조여왔죠. 하지만 그런 외로움 속에서 오히려 그녀는 더 빛나고 아름다워졌어요. 정고 무렵 서리는 현관에 앉아 머리를 늘어뜨리고 흰 피부는 노란 햇살에 한층 더 돋보였어요. 입술을 살짝 깨물고 먼 바다를 바라보는 모습은 누군가의 품에 안기고 싶은 듯 연약했어요. 섬 사람들은 이제 박태민 씨의 집을 구경 삼아 들르곤 했어요. 모두가 그녀가 아름답다는 걸 알았지만 오히려 시선이 많아질수록 서리는 더 달콤하고 위험한 금단의 진주가 되어갔죠. 어느 날 박태민 씨와 서린이 해변가에서 야자수에 물을 주다가 거센 바람이 야자수 가지를 휘어잡아 옷깃이 벗겨졌어요. 서린은 당황해 옷을 붙잡았지만 하얀 어깨와 부드러운 곡선이 드러났고 박태민 씨가 급히 다가가 손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자 등골을 타고 파도처럼 전율이 흘렀어요. 둘은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워졌고 세상을 잊었지만 마침 지나가던 생선장수 아주머니가 차가운 시선으로 두 사람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위험이 서서히 스며들었죠. 서리는 조용히 손을 빼고 집으로 뛰어들어갔고 박태민 씨는 백사장에 서서 혼란에 휩싸인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날 밤 파도가 바깥에서 울부짖고 비가 내렸어요. 서리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어스름한 불빛이 얼굴을 비추고 외로움이 가득했죠. 박태민 씨가 방 앞을 지나며 그녀의 눈이 붉게 충혈된 걸 보고 들어와 조심스레 물었어요. 서리나, 마음이 힘드니? 서리는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어요. 아버지, 만약 이 일이 알려지면 후회하실 거예요? 박태민 씨는 그녀의 깊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못했고 조용히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슬픔과 욕망,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여 하나가 된 듯했죠. 파도 소리는 더 커져 모든 고백을 집어삼켰어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뒤 서리는 조용히 바닷가로 나가 빗속에 몸을 맡겼어요. 젖은 얇은 옷이 몸을 감싸고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결연한 눈빛을 보였어요. 높은 창가에서 박태민 씨는 그녀를 내려다봤고 마음은 복잡하게 일렁였죠. 이제는 모든 걸 되돌릴 수 없다는 걸, 비밀은 언젠가 파도에 휩쓸릴 운명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날이 오면 과연 지옥일까? 아니면 두 사람이 꿈꿨던 마지막 황홀일까? 집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모두가 뭔가 달라진 걸 느꼈어요. 생선장수 아주머니가 두 사람을 해변에서 본 뒤 소문은 바람처럼 섬에 퍼졌어요. 동네 사람들은 지나가며 대문을 힐끔거리고 저 집 곧 한바탕 일 나겠다. 잘생긴 시아버지, 젊은 며느리, 평범하게 끝날 리가 없지. 라고 수군거렸어요. 심지어 누군가는 박태민 씨가 배를 나눠주려는 게 혹시 며느리 때문이 아닌가? 라고 의심하기도 했죠. 이런 말들은 집안 모든 이의 마음을 찔렀어요. 박태민 씨는 점점 야위고 밤이면 오직 서린의 환영만 떠올랐어요. 그녀는 가까우면서도 멀리 있는 진주 같았고 그는 결코 잊을 수 없었어요. 거울을 보며 나는 누구인가? 모범적인 아버지인가? 욕망에 사로잡힌 죄인인가? 집안의 주인인가? 아니면 욕망에 삼켜진 사람인가? 라고 자신에게 묻곤 했어요. 만약 진실이 밝혀지면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는 걸, 명예와 가족, 심지어 서린까지도 잃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녀는 운명이라는 이름에 걸작이면서 동시에 빠져나올 수 없는 비극이었죠. 서린은 점점 말이 없어지고 몸은 더 말라갔고 눈에는 늘 눈물이 맺혔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 집안의 긴장, 가정부의 변한 태도까지 그녀를 옥죄었지만 그런 때일수록 그녀의 아름다움은 더 깊고 아련해졌어요. 마치 압력에 눌릴수록 더 달콤해지는 진주처럼 그녀는 시간이 멈춘 듯 했죠. 백사장을 걸을 때면 머리를 숙이고 검은 머릿결이 뺨을 가리고 대나무 그늘 아래 눈동자는 반짝였어요. 비단 옷은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고 해풍 한 줄기만 불어도 치마자락이 종아리를 스치며 박태민 씨의 가슴속 이름 없는 갈망을 일으켰죠. 어스름 저녁, 박태민 씨와 서리는 거실에 단둘이 앉아 있었어요. 황금빛 석양이 창문을 비스듬히 가로질러 며느리의 몸매에 부드러운 빗줄기를 드리우고 하얗고 고운 피부와 유연한 곡선을 돋보이게 했죠. 박태민 씨는 마주 앉아 눈길을 떼지 못했고
그 순간 숨결마저 무거워져 모든 소리가 삼켜진 듯 했어요. 갑자기 창가에서 딸깍 소리가 나며 생선 장수 아주머니의 그림자가 해변을 가로지르는 것이 보였고 벽 너머에서 수군거림이 들려오자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서린도도 놀라 옷깃을 꼭 쥐고 박태민 씨를 바라보며 이제 어쩌죠? 라고 묻는 듯 했어요. 박태민 씨는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걱정 마. 아버지가 지켜줄게. 라고 속삭였지만 두 사람은 이미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님을, 파도가 집 앞까지 밀려왔음을 알았어요. 그날 밤 서린은 잠들지 못하고 베란다에 나가 혼자 달빛 아래 앉았어요. 그녀는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젖었죠. 박태민 씨 역시 잠 못 이루다 몰래다가 그녀 곁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파도 소리와 서로의 심장 박동만을 느꼈죠. 저 무서워요. 서린이 바람에 실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나도 두렵다. 하지만 이제 너 없이 살 수 없어. 박태민 씨의 눈은 붉게 젖었어요. 서린은 고개를 숙여 눈물을 박태민 씨의 손 위에 떨어뜨렸어요. 그 순간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고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오직 달과 파도만이 그들의 증인이었죠. 거짓도 거리도 오로지 외로움과 갈망 그리고 운명만 남았어요. 밖에서는 제주섬 전체가 거대한 스캔들을 기다리는 듯 호기심 어린 시선과 소문, 집 주위를 맴도는 발걸음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박태민 씨와 서린은 결단의 순간이 임박했음을, 진실이 드러나면 누군가 금단의 진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함을 알고 있었죠. 깊은 밤 희미한 등불 아래 두 그림자는 서로를 의지한 채 운명을 기다렸어요. 다음 날 햇살은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고 제주도 전체가 숨막히게 답답했어요. 아침부터 박태민 씨의 집 대문에는 사람들이 북적였고 생선장수 아주머니들은 커튼 너머 집안을 꿰뚫을 듯 응시했어요. 시아버지와 며느리라는 소문은 해풍처럼 섬을 휩쓸었고 아무도 진실을 모르면서 각자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상상해 서로 귓속말로 퍼뜨렸어요. 나는 어젯밤 직접 봤다니까. 저 둘이 해변에 나와 있었어. 한두 번이 아니래. 수군거림은 파도처럼 번졌어요. 그날 모든 것이 폭발하기 직전 민준이 예고 없이 바다에서 돌아왔어요. 얼굴은 잿빛에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집안 공기는 팽팽하게 긴장됐죠. 서린은 조용히 물을 따르며 손이 떨렸고 박태민 씨는 구석에 앉아 시선을 들지 못했어요. 민주는 캐리어를 내려놓으며 아내를 노려봤어요. 요즘 많이 달라졌어. 섬 사람들 말 많은 거 알지? 그 말엔 의심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고 서린은 고개를 숙여 파도 소리처럼 낮게 대답했어요. 저 집안에만 있었어요. 긴장감이 공간을 가득 메웠고 작은 충격에도 모든 것이 무너질 듯 위태로웠어요. 단 하루 만에 시아버지와 며느리 이야기는 섬 전체의 화제로 떠올랐고 집 대문 밖에는 구경꾼들이 몰려 수군거렸어요. 그동안 말 없던 가정부 할머니마저 휘말려 서린을 흘깃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너무 예뻐도 죄지라는 말이 들려왔죠. 소문은 곧 비난이 되었고 두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었어요. 그날 밤 집은 고요하지만 무겁게 짓눌렸어요. 민주는 자신의 방에 앉아 아버지와 아내의 방만 응시했고 서린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늘어뜨린 채 창백한 얼굴과 빨갛게 부은 눈으로 자신을 바라봤어요. 내가 정말 변한 걸까? 아니면 이 모든 게 악몽일까? 스스로에게 물었죠. 밖에서는 박태민 씨가 백사장을 헤매며 파도 소리와 짠내, 차가운 달빛 속에서 방황했어요.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며 민준이 나와 목소리를 낮게 쥐어짰어요. 둘이서 나한테 할 말 없어. 방 안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고 서린은 놀라 눈물을 흘렸고 박태민 씨는 돌처럼 굳었어요. 민주는 칼날처럼 말을 이어갔어요. 밖에서 다 들었다. 난 진실만 듣고 싶어. 어젯밤 둘이 어디 있었어? 매서운 시선이 두 사람을 조여왔고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함이 흐른 뒤 박태민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모두 내 잘못이야. 내가 나 자신을 지키지 못했어. 라고 토로했어요. 서린은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저는 약했어요. 어떤 벌이든 받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침묵이 끝없이 이어진 뒤 가정부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준아, 아가씨를 너무 나무라지 마.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 아니면 아무도 몰라. 내 어머니 돌아가신 후 태민 씨는 그림자처럼 살았고 서린이는 늘 주방과 조개 껍질에 갇혀 외로웠지. 두 차가운 마음이 결국 이렇게 된 거야. 밖에선 모르는 얘기지만 나만큼은 알아.
이 아이 그 선은 지켰어. 밤마다 조용히 울기만 했단다. 원망할 거면 이 집의 차가움과 외로움을 탓해. 그 말에 모두가 울음을 터뜨렸고 처음으로 세 사람의 아픔이 한데 섞여 흘러내렸어요. 스캔들이 절정에 달하자 섬 사람들은 모여 가차없이 악담을 퍼부었어요. 그리고 하루 뒤 서리는 조용히 짐을 챙겨 집을 떠나기로 했어요. 아무도 그녀를 붙잡지 못했고 하얀 다리는 조용히 대문을 나섰고 가녀린 뒷모습만이 아침 햇살에 점점 멀어져 갔어요. 오직 박태민 씨만이 그녀를 바라봤죠. 아버지이자 한 남자, 패배자,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의 눈빛으로 민주는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참았지만 결국 늦은 후회만 남았어요. 그날 이후 박태민 씨의 집에는 웃음이 사라졌어요. 그는 날마다 백사장을 방황하며 급격히 늙어갔고 민주는 조용히 바다로 나가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았어요. 야자수와 바다 내음 그리고 파도 소리만이 밤마다 집을 감쌌어요. 서리는 섬에서 자취를 감췄고 누군가는 그녀가 배를 타고 육지로 갔다 했고 누군가는 그녀가 바다 안개처럼 사라졌다고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모두가 알았어요. 이제 제주된 그 금단의 진주 이야기를 감히 꺼낼 사람이 없다는 걸, 그 죄책감과 여운이 모두의 마음을 짓눌렀으니까요. 마지막엔 박태민 씨와 며느리 서린의 이야기는 해병아 밤마다 조용히 전해지는 전설이 되었어요. 누군가는 비난하고 누군가는 동정하며 누군가는 한참 멈춰섰어요. 그래도 누구나 한 번쯤 서린의 눈동자를 떠올리면 이성이든 마음이든 다 놓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떠올렸죠. 그리고 해질녘마다 섬 사람들은 서로를 다독이며 한마디 속삭여요. 한 번 일어난 파도는 평생 다시는 잠잠해질 수 없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저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꼭 읽어볼게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